오늘은 또 왜 저하고 이야기하자고 오셨습니까? 네? 명의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고요? 야, 이거 제대로 오신 것 같긴 한데 아닌가? 제가 얘기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다음에 뵐게요. 자, 명의에 대해서 궁금들 하시죠? 뭐 저도 우선 제 소개부터 해야 되나?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르다임 병원의 병원장 오광주입니다. 오늘 주제가 명의라고 하니까 좀 당황스러운데요. 그래도 저도 이제 이 진료실에서 늘 경험하고 환자분 뵐 때마다 느끼는 거긴 하죠. 저도 대학 교수를 한 18년 정도 했을 때도 솔직히 뭐 명의라는 호칭을 듣는 게 기분 나쁘진 않았고 그랬으면 했고, 여러분들 아시죠? 이 땡땡 방송사에서 나오는 그런 명의 프로그램 보면 사실 그 프로그램의 취지는 이제 우리 일반인들한테 또는 환자분들한테 좋은 건강 정보를 주고 또 이제 공신력 있는 이제 의사들의 이야기를 듣는 그런 프로그램이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실 때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명의는 누가 정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참 어려운 질문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어느 분이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하냐 이런 건 참 어려운 문제죠. 뭐 자칭 제가 명의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뭐 이 땡땡 방송이 나왔다고 해서 다 명의가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환자가 정해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아셔야 돼요. 노벨상의 의학상이 있죠. 노벨 생리의학상.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임상의사, 즉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가 노벨 생리의학상을 탄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의학이라는 분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기초 연구, 어떤 약을 개발한다든가 병의 기전을 개발한다든가 획기적인 의학적인 성과가 있는 연구자를 중심으로 하는 상이 노벨 생리의학상이지,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고 뭐 수술하고 이런 의사가 받는 것이 노벨 생리의학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두 번째인 경우가 그러면 평가를 못 받는 거냐? 그건 아니죠. 기준이 좀 모호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는 연구 의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료실에서 환자가 호흡하고 치료하고 진료하는 그런 쪽에서의 명의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 두 가지를 구분하시면 좋겠고, 물론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고 수술 잘하면서 연구도 같이 병행하고 그럼으로써 훌륭한 성과를 내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찾는 명의라 함은 어떤 수술을 해야 될 때 또 어떠한 약을 복용해야 될 때 좋은 의사한테 좋은 처방과 좋은 수술과 좋은 진료를 받기를 원한다는 뜻의 명의겠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뭐 의료소송도 걸려보고 부작용과 합병증 때문에 환자한테 시달려보고 그런 거를 거치지 않은 명의는 단 한 분도 없다라고 자신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임상의사라는 거는 많은 임상 경험을 통해서 성장해 가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명예가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모든 질병의 치료나 어떠한 수술 이런 과정 중에 교과서에 나와 있는 합병증의 비율은 늘 있습니다. 임상의학의 가장 큰 특징은 합병증이 제로 있을 수가 없어요. 성공률이 100%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단언컨대 아무리 똑똑한 뭐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건 또는 젊은 의사인데 굉장히 천재성이 있는 의사건 그런 사람들이 기초의학을 연구하는 거랑 환자를 보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수학 문제 풀듯이 1 더하기 1이 2가 되고 2 더하기 2가 4가 되고 이러한 수학적 계산으로 될 수 없다는 거죠. 명의는 경험이 쌓이지 않는 한 절대 될 수 없다. 그 경험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합병증과 안 좋은 치료 결과를 다 경험하면서 성장하는 거다. 이거를 꼭 좀 환자분들이 이해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이거 우스갯소리를 한번 할게요. 지방의 모 의과대학 교수님이 이제 뭐 40대, 50대에 아주 그 고난이도 수술에 아주 매진하셔가지고 치료 성과를 거둔 적이 있어요. 이 땡땡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제 명의로 소개된 다음에 전국에서 환자가 모여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장기 휴가를 내고 사라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수술은 굉장히 고난이도 수술이에요.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고 뭐 우리 신체적 변화라는 건 의사도 겪기 때문에, 근데 환자분들이 그 수술을 해달라고 몰려드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나이가 됐는데도. 그래서 잠적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임상의사, 수술을 하는 사람, 특히 그런 분들의 그 명의라는 것은 환자를 수술할 수 있는 의사의 컨디션이 또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뭐 내과 의사나 심장질환 의사나 이렇게 환자를 진찰하고 약을 쓰는 사람은 다를 수 있지만, 외과적 분야에서 명의라는 거는 그분이 아직도 얼마나 왕성하게 임상적 활동을, 환자를 진료보고 수술하는 활동 영역에 있느냐가 진정한 환자분들한테 기여할 수 있는 명의의 기본이 된다는 거죠. 이제 은퇴하고 이제 좀 체력적으로도 이제 그런 수술을 못하는 사람한테 수술을 맡긴다? 그게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명의를 찾는다고 해서 그분의 과거 이력, 한 번 명의는 영원한 명의다. 그럴 수도 있죠. 왜냐? 그분들의 아이디어라든가 지나온 임상 경험이라든가 임상 성과는 뚜렷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당장 내가 치료받고 수술받아야 된다면 그런 그 의사의 연령이라든가 체력적 한계가 과연 환자한테 진짜 명의로서 혜택을 드릴 수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임상의사는 너무 젊은 나이에 명의가 될 수 없습니다. 수술은요, 많이 해봐야만 알 수 있어요. 교과서대로 되는 수술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수술이라는 게 간단할 수도 있고 복잡할 수도 있어요. 간단한 수술을 명의한테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관절 수술, 표준화되어 있는 수술이에요. 쉽다라는 말보다는. 그렇지만 인공관절 수술을 뭐 몇 개 안 해본 젊은 의사가 인공관절 수술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다고 해서 절대 못합니다. 그러면 인공관절 수술이라는 게 꼭 대학병원에서만 받아야 되는 수술인가요? 그것도 절대 아닙니다. 대학병원에 있는 교수들은 다 나이가 많고 뭐 50대고 60대입니까? 젊은 의사도 있고 진짜 명의로 칭할 만한 충분한 임상 경험을 갖춘 의사도 있지만 들쑥날쑥해요. 그러니까 어디서 수술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한테 수술 받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또 질환에 따라서 표준화되어 있는 수술을 꼭 3개월, 6개월, 1년 기다리면서까지 대학병원에서 받아야 되냐, 그것이 과연 올바른 일이냐, 그게 뭐 명의의 이야기하고는 좀 연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비슷한 맥락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얘기는 서울 아자로 시작되는 병원, 거기에 이제 은퇴하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무릎 수술에 대해서는 권위자였죠. 이제 은퇴하셨는데 그분들한테 진료를 받으려면요, 간단한 인공관절 수술도 6개월, 1년을 기다렸어요. 근데 그분이 사석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수술 장부가 이게 빼곡히 적혀 있죠. 이제 수술할 날짜가 돼서 연락하면 50% 이상, 절반 이상이 다 이미 수술 받았어요. 딴 병원에서 수술 받았어요. 기다리다 지쳐서 수술 받았어요. 그러면서 웃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뒤에 수술 스케줄을 잡아줘도 자기는 절반 또는 그 이상의 환자가 로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기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라는 말씀을 하세요. 물론 이제 뭐 염증이 생겨가지고 수술 두세 번 해야 되고 굉장히 고난이도 수술 같은 경우는 본인께서도 좀 앞당겨서 수술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나 심플한 케이스, 뭐 충분한 임상 경험이 있으면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수술을 6개월, 1년 기다리면서 수술을 받으려는 사람들 보면 본인께서도 이해가 안 되신다는 거죠. 이 명의라는 개념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필이 꽂혀 있는 이유는 좀 더 나은 서비스, 좀 더 치료 결과가 좋고 합병증 없이 잘 치료가 마무리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런 명의의 개념들을 많이 뭐라 그럴까요? 마음속에 담아두고 계신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는 첫 번째, 명의라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니다. 합병증이 없다거나 수술 결과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런 임상적 경험이 없는 젊은 의사한테는 그런 개념이 적용될 수 없다.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이 치료를 진정한 명의한테 받고 싶다면 나한테 맞는 의사가 누구냐를 먼저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제가 감히 주변에서 칭하는 명의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는 각 의사가 가지고 있는 자성, 그다음에 환자를 대하는 소통의 문제, 환자가 의사한테 느끼는 문제를 피드백을 서로 받으면서 점차 성장해가는. 저도 이제 50대 중반이니까 가장 왕성할 때 아니겠어요? 이때쯤 되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명의가 아닌 사람이 명의를 말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지만 명의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 명의를 얘기할 수 있다는 자격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하시죠. 감사합니다.